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. 그게 문제. 그게 문제라는 게 뭐냐면 제가 만약 첫 직장에 어렵게 들어갔으면 일단 한번 자기소개 한번. 네네 알겠습니다. 네, 저는 네, 저는 선미안가의 김성래라고 하고요. 뭐 지금은 선미안가에서 뭐 총괄로 뭐 브랜드라든지 경영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도맡아 하고 있고, 회사 다닌 거는 제가 이제 졸업을 12년도에 하고, 그러고 이제 첫 직장생활 전자회사에서 한 1년 조금 안 되게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이제 대학원에서 오랜 기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선미안가로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. 그때 당시에는 이제 LG 전자라고 이제 제가 이제 HA 사업본부라고 가전 사업을 담당했고, 그 안에서는 세탁기 업무를 판 건 아니었고, 이제 제가 뭐 공돌이 출신이다 보니까 개발팀에도 잠깐 있었고, 이렇게 드럼 세탁기 있잖아요. 그 개발팀에 잠깐 있었고, 그 다음에는 뭐 QE팀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집에서 가전제품 쓰시다가 뭐 이렇게 고장이건 이런 불편사항 있으면 콜센터 전화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런 전화하면은 이제 콜센터 직원분들은 그런 걸 다 엑셀화해 주세요, 데이터를.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분석하는. 지금은 뭐 AI가 해줄 텐데 그때는 사람이 다 일일이 텍스트 보고 이거는 분류하고 뭐하고 이걸로 데이터 분석하고 그런 업무를 쭉 해왔던 거예요. 기계 만지실 줄 알았는데 기계 만진 게 아니라. 처음에는 기계 만졌어요. 처음에는 개발팀이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개발팀에서 하면은 세탁기 이제 뭐 호주로 이제 수출할 거야 라고 하면 또 호주에 맞는 인증 규격이 있거든요.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세팅을 바꿔야 돼요. 그러면 그거 계속 실험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, 이제 그러다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QE팀으로 가. 그래서 이제 QE팀에 있다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됐어요. 왜 그때는 퇴사를 하고 싶으셨어요? 이게 뭐 사실 대학교 학부생 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아왔던 거 같아요. 그냥 뭐 초등학교 끝나면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자연스럽게 가야 돼. 이제 자연스럽게 가는 거라고 봤고, 또 대학교에서 또 졸업할 때 되면 또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결국에는 약간 사회에서 정해준 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큰 틀을 살았던 것 같아요. 물론 제가 대학교 뭐 전공 정할 때는 자동차를 좋아했으니 그래도 자동차를 공부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겠지만, 여튼 그렇게 살아서 어쨌든 첫 직장에 갔는데, 제가 알던 직장 생활은 그 학부생에서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옷을 예쁘게 입고 출퇴근하고 이제 이런 삶이었는데, 제가 막상 막 그룹 연수 다 받고 이제 본사 배치 받아서 이제 실무에 들어갔는데 첫날부터 거의 뭐 야근 10시 11시 주말 계속 연속적으로 막 한 달 동안 막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내가 생각하던 회사 생활이 아닌데 계속 이제 질문이 있었던 거고, 또 한편으로는 지금 보면은 당연히 다른 관점이 생각하겠지만 그때는 제가 뭐 경험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생각하던 일이 아니야 라는 결심을 하게 됐고,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한 거예요. 이게 그럼 단직이. 아니요 그건 아니었고, 아까 말씀 창업을 어쨌든 뭐 내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, 시드머니가. 근데 농림부 보니까 기농하면 3억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요? 우리 부모님이 여기 선미안가 있는데 시골에 있는데 그러면 일단 여기 내려가서 뭐 스마트 창업이라는 이런 것도, 농업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 와서 뭔가 좀 더 생각 정리를 하고 도모해야겠다. 한편으로는 또 우리 엄마 아빠 조금 도와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이제 커서 이제 왔죠. 막상 합류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저희 선미안가는 지금의 이런 모습은 전혀 아니었고, 정말 매출도 중소기업 연평균에 못 미치는 정도로 있었던 거고, 또 여기 뭐 한가마을에도 한 60여 개 있었겠지만 저희가 결국에는 인지도나 매출이나 거의 이제 하위권 선명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류 일단 왔는데 바꿀 게 워낙 많은 거예요. 이거는 내가 아니어도 대표님이 그냥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여기에 오면은 바꿀 게 천지 차이인 거예요. 뭐 해결해야 될 것들이.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 해결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도망도 엄청 가고 싶었죠. 왜 도망가고 싶겠어요?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17년도 18년도 자율자동차를 한국에서 연구했으면은 굉장히 그냥 최전선에서 연구 활동을 한 거예요. 근데 여기 왔잖아요. 여기 와가지고 거래처랑 얘기를 하는데 팩스 있죠. 저는 여기 있을 때 팩스 한 번도 안 썼거든요. 여기 오니까 팩스가 신문물이, 그러니까 즉 이 한과산업 자체의 이 생태계에서는 대부분 이제 연배도 있으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달랐던, 그러니까 즉 제가 이쪽 생태계에 있었을 때 산소처럼 느끼던 인프라가 여기는 그냥 일절 아무것도 없는 인프라인. 뭐 일례로 뭘 해야 돼, 뭐 조직 내에서 뭐 휴가를 가야 돼, 혹은 뭘 해야 돼, 뭐 양식이고 뭐가 있잖아요. 만들어야 돼. 이거부터 시작하는, 뭐든지 하나부터 만들어야 돼. 네, 시스템이고 뭐 여러 가지. 이제 그러다
보니 뭐 하나둘 개입하고 우리 집 안에 어떠한 전체 재무제표, 즉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거 대비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있네, 내가 생각해도 돈이 별로 없네 라든지 혹은 뭐 등등등을 다 파악을 하게 된 거죠.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,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막 또 선미안가 또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온 거. 대기업에서 봤던 연봉도 되게 많이 있었을 것 같고 한데 그 당시에는 네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만큼의 뭐 연봉이라든지 이런 그래도 그건 있어요. 대학원이 저한테 되게 고마운 게 최저시급으로 살았잖아요. 그 수년을. 그러니까 창업도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. 이렇게 내가 반지하 살면서 척박하게 살면서 견뎠잖아요. 내가 그 시간에. 그러니까 돈? 뭐 조금 더 버티면 되지. 약간 그런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. 제가 만약에 그 회사에서 바로 여기 왔으면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. 더욱이 또 대학원에서 배운 모든 스킬과 경험들이 또 여기에서 또 녹아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. 저는 제조업을 제조업과 시스템, 그게 제일 커요. 그러니까 한편으로 후회돼요. 내가 지금 김성래가 그 신입사원으로 가잖아요. 그러면 더 저는 일도 더 열심히 할 거고 더 많이 쳐다볼 것 같아요. 이 조직은 어떤 일을 하고 이 조직은 어떤 일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뭘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많이 볼 거고. 일례로 그 회사 가면 신입사원 딱 가면 공장에서 무조건 일주일 정도 생산 업무 하거든요. 그때 얼마나 싫어요. 정말 짜증나게 막. 근데 전 지금 가면 눈빛이 달라질걸요. 이런 설비에는 이런 기계를 쓰네. 얘네들 이렇게 뭐 보관하고 적재하고 이렇게 흘러가네. 엄청 공부 많이 할 거예요. 그래도 회사 다녔던 게 많이 지금 그럼요. 제가 만약에 그 회사를 안 다녔으면, 왜냐면 그 회사를 다녔으면 어느 정도 시스템을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. 무슨 팀이 있고 무슨 팀이 있고 이런 거, 혹은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.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지금 제가 이 조직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. 퇴사를 결심하고서는 불안함이라는 건 없었나요? 왜 없겠어요. 퇴사를 하기 전까지는 나가고 싶다가 엄청 크거든요. 왜 이렇게 나 안 보내줘, 빨리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계속 상담하고 뭘 면담하지. 빨리 난 나가고 싶은데. 그런 마음이 큰데 막상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 물론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취업을 해야지, 혹은 다시 뭐 대학원에 가야지, 이 결심이 서기 전까지는 항상 그 뭐라 그럴까요, 불안감? 당연히 있죠. 왜냐면 내 동기 친구들은 뚜벅뚜벅 혹은 조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어쨌든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가 저는 가장 좀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. 어떻게 살아가요? 왜냐면 그거를 완벽하게 어느 정도라도 조금 구상을 해놓고 나왔으면 모를까. 구상도 없이 그냥 싫어, 나갈 거야 이러고 나왔으니까 불안함이 컸죠. 근데 이제 그게 뭐 해외여행이나 어쨌든 여행을 통해서 한 번 더 뭔가 가야 될 곳을 정한 거잖아요, 방향은. 갑자기 궁금한 게 예. 취업은 처음부터 잘 되셨어요?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. 그게 문제라는 게 뭐냐면, 제가 만약 첫 직장에 어렵게 들어갔으면 이렇게까지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. 근데 첫 직장은 좀 운 좋게 쉽게 들어간 거고, 제가 노력한 거 대비.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좀 더 쉬워 보였겠죠.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래요. 참 철딱선이 옛날에 회사 다녔을 때 연봉과 지금의 연봉을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연봉은 높아졌지만, 그러니까 숫자는 커졌는데 숫자 이외에 무형의 로드가 엄청 많아졌죠. 그전에는 제가 조직원으로 있을 때는 아무리 뭐 일 잘하고 일 좋아하고 하면 정말 그 방향의 일만 잘했으면 됐어요. 예를 들어서 뭐 동서남북이라면 난 남쪽만 지키면 돼, 혹은 남쪽만 뚫으면 돼, 남쪽만 열심히 디비하면 됐어요. 근데 지금은 동서남북을 다 관할하면서 적절하게 배급도 해야 되고 보급도 해야 되고, 혹은 전투기도 뭐 개발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, 다른 나라랑도 또 뭐 해야 되고,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직장 다닐 때보다는 지금은 조금 숫자로는 여유가 많아진 건 사실인데 제 머리에는 이게 항상 있어요. 항상 일. 지금도 인터뷰하지만 한편으로는 저기 올라가면은 아까 저거 처리해야 되고 다음 주에 뭘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고,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. 이게 결국에는 양날의 검, 혹은 뭐 그런 거. 퇴사한 걸 후회한다거나 그런. 퇴사한 건 후회한 적은 덜어 있죠. 그래요? 저는 무슨 선택이든 간에 저는 제 스타일이 후회는 해요. 항상 후회는 하는데, 결국 그래도 제가 선택한 거를 후회는 당연히 하지만 어쨌든 제가 선택한 거를 일단은 성공하는 것 쪽으로 더 노력을 하려고 하죠. 후회는 해요. 후회는 합니다. 후회도 몇 번 하기도 했고. 회사 매출도 많이 끌어올리셨나요? 네. 그럼요. 배수로 치면 네. 30배는 일단은 키운 것 같아요. 30?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만큼 초기에 절대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대략 30배는. 퇴사 전에 좀 알아뒀으면
좋은 점이 있다면은? 일단 나라는 캐릭터를 좀 일단 판단하는 거가 좀 중요한 것 같고, 나라는 사람이 뭐 일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, 혹은 조직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안 어울리는 사람인지, 혹은 나는 뭔가 창업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, 이런 걸 알려면 결국엔 좀 내가 내 스스로를 많이 좀 알아야 될 거는 같아요. 회사 후에 그 회사 나오시고 나서 그 금전적인 문제는 없으셨어요? 금전적인 거가 좀 있었죠. 왜냐면 뭐 일례로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렸던 내가 이제 반대로 용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 아들 뒷바라지 막 공부시킨다고 대학원을 보내놨더니 또 이놈이 자기가 한과 사업은 힘들어가지고 이제 일몰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와서 하겠대.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짜증이 엄청 났죠. 짜증이 난 게 아니라 엄청 장난 아니에요. 부모님 하시던 사업에 오신다고 했었을 때 그럼 반대하셨어요? 전체가 반대. 아 진짜요? 나 빼고 모두가. 왜냐면 저는 아까 그랬다시피 나란 캐릭터를 이해했고 뭔가 나는 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있고, 그러면 일단 여기 와서 뭔가 약간 테스트베드라는 생각도 있어.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뭔가 정리가 됐어, 내 계획으로. 근데 이제 내 주변 사람들은 나의 이런 계획도 잘 모르고 얘기해도 이해도 안 가고 그냥 여기 와서 뭘 하겠대. 뭘 해 네가. 그래서 정말 처음에 와서 엄마 아빠가 하던 일 이렇게 보니까, 그러니까 처음에 당연히 거들었죠. 막 배우고 뭐 하는데 효율이 안 나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나마 대학원에서 이제 열심히 체득했던 게 뭐냐면 뭐 사업 계획서를 쓰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이끌고 했던 건데, 이게 이런 소상공인 생태계도 또 있더라고. 여기도 이렇게 뭐 정부 사업도 많고,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 열심히 하게, 그러면서 좀 더 빠르게 성장을 했을 수도 근데 있고. 실제로 해보니까 맞아요. 노동 지박.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거는 이 노동 지박을 이제 정말 사람이 해야 될 건 사람이 하고, 기계가 해야 될 건 기계가 하고, 자동화할 건 자동화하고, 그다음에 품질도 표준화도 해야 되는 거, 여러 가지 할 게 엄청 많아요. 생산만 보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대기업, 그러니까 여기도 제조업이거든요. 뭐 LG도 당연히 대기업이잖아요. 근데 거기는 제조도 하고 연구개발도 하고 뭐 매장도 있고 서비스도 하고 모든 거를 다 하잖아요. 근데 이런 소공인들은 그 모든 부서를 다 해야 돼요. 그래서 어렵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걸 하나를, 여러 가지를 다 하려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. 자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남의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근데 그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도 정말 그 생각이 엄청 커서 그만뒀거든요. 이건 내가 아무리 해도 내 일이 아니네. 그러니까 지금의 저도, 또한 앞으로의 10년 뒤에 나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쨌든 전념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열심히도 아니고, 어쨌든 이 자산이 결국에는 10년 뒤에 나의 또 큰 자산으로 가잖아요. 근데 이건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뭘 하면 이게 나중에 자산으로 안 되더라고요. 다 흘러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는 거는 직장이건 혹은 조직장이건 누구인 간에 그냥 다 손해인 것 같아요.